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출장 가고 있고요. 서브원 관련된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MRO 회사, 매출 3조 정도 되는 회사죠. 서브원에 대한 질문. 자, 박땡땡님이, 오늘은 이름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박땡땡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 서브원이 원부자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번, 서브원이 나아갈 방향과 신사업을 추진한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번 LG 계열사와의 법인 분리로 인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4번, 서브원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농담 아니고 진짜 100번 정도는 이 질문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글로도 드리려다가 어제는 일단 제가 수제버거집,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그 일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일단 답글로는 못 드렸고, 오늘 일단 출장 가면서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자, 첫째 거를 제일 마지막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서브원이 나아갈 방향과 신사업을 추진할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서브원이 나아갈 방향, MRO 기업이거든요. 일단 서브원은 MRO 기업인데, 이 MRO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가셔야 돼요. MRO 시장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되게 성장을 잘 했어요. 매년 몇십 프로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뭐 서브원, 그 다음에 삼성의 아이마켓 코리아, 뭐 그 다음에 KEP, 그 다음에 SK 행복나래, 뭐 이렇게 뭐 하고, 중소 MRO 업체만 해도 몇십 군데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몇 가지씩 분야를 하는 뭐 중소 MRO 업체는 셀 수도 아마 없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포화 상태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기도 쉽지 않고 고객을 유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아갈 방향은 뭐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딱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인데, 서브원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그러면 서브원에서 실질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서브원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MRO를 주력으로 하고, 원자재와 부자재를 이제 그 서브로 하는데, 이게 이 서브로 하지만은 이 원부자재의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실제 구매하는 비중이 MRO를 100 중에 30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부자재는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구매 금액 자체가 원부자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서브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자기들도 주장하고 있는데, 서브원은 원부자재를 매출을 확대해서, 왜냐면 바이어들한테 MRO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원부자재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극대화시켜서 전체적인 이제 매출 파이를 키워서 성장을 시키겠다. 이제 이게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확실히 인지하고, 면접에서 물어보면은 그런 멘트, 회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LG 계열사와의 법인 분리로 인한 상황은 어떤가요? 자, 저는 서브원에 근무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직원들의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뭐 팔리면은 처음에는 뭐 좀 동요하겠죠. LG 계열에서 지금은 무슨 뭐 이름도 모르는 뭐 사모펀드 회사로 편입이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동요했을지 몰라도, 이거 지금 뭐 몇 년 됐나 모르겠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LG 그룹사에서 여전히 매출은 잘 나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G 지분도 아예 다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 거래해왔던 서브원을 배제시키고, 뭐 그거를 아이마켓 코리아나 뭐 행복나래나 이런 뭐 좀 경쟁이 될 만한 회사에 뭐 매출을 다 넘겨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LG 계열에 대한 매출 유지는 잘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향후 한 10년 정도는 거뜬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법인 분리로 인한 상황이 뭐 어떠냐 그러면, 그냥 뭐 직원들은 별로 안 좋겠지만은 그냥
회사 차원에서의 그런 뭐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별개의 회사니까요. 사실 그냥 계열사일 뿐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업무상으로는 문제는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LG와의 뭐 관계가 아주 틀어져가지고 그 사모펀드 회사가 서브원에서 뭐 막말로 야 저 새끼들 잘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뭐 비슷한 선례가 있죠. 아이마켓 코리아 원래 삼성 계열사였다가 판매됐거든요. 인터파크 그룹으로 판매됐는데 거래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거래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브원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네 번째 질문. 자,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브원의 장점이 1도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냥 그저 대기업에서 물량을 그동안 밀어주면서 물량이 크고 매출이 큰 거지, 이 회사만이 독특하게 뭐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장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유통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MR 업체는 서브원 뿐만이 아니고 서브원, 뭐 아이마켓 코리아 뭐 이런 대형 MR 회사들 경쟁력을 상당히 아래로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들을 오히려 공략을 해서 제가 그 밥을 멀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자신감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실상을 굳이 단점을 좀 제가 막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서브원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회사다. 이렇게 특별한 강점은 없다. 근데 이런 거는 면접에서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서브원이 원부자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서브원은 자기들 스스로도 원부자재의 경쟁력을 높여서 원부자재의 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이 MRO 회사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형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안 될 거예요.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이 원부자재라는 게 일반 소모성 자재랑 달라요. 핵심이 되는 자재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제조사나 아니면 해외 총판, 뭐 에이전시 격이죠. 그런 업체들한테 직접 수입을 해와서 이 담당자들이 직접 수입을 해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거를 국내에서 조달한다고 했을 때는 국내에 있는 제조사나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에이전시의 물건을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매출 금액이 크거든요. 뭐 1년에 100억씩 구매하는데 무슨 두 달이 거쳐가지고 사올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게 MRO 같은 경우는 한 개 100만원 정도 하니까 한 달이 거치고 두 달이 거쳐서 사올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100억짜리를 한 달이 거치고 두 달이 거쳐가지고 사오면은 회사 자체에 그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많이 더 알아보고 더 신경 써서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브원은 항상 한 다리를 더 거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제조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인 판권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부자재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 그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은 그 경쟁력을 갖춘 걸로 아주 좀 치열한 경쟁을, 뭐 10원 단위의 치열한 경쟁을 했을 때 한 다리를 더 거치기 때문에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게 아주 한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원부자재를 공부하고 시도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제 말이 맞아요. 그냥 불가능해. 자기들도 말은 안 해도 솔직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브원이나 아이마켓 코리아, 뭐 행복나래, KP 이런 대형 MRO 회사들이 맨날 말로는 10년째 지금 원부자재를 늘려보겠습니다 떠들어대는데
성공하는 거를 제가 본 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성공하려면은 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좀 대형 창고도 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직접 해외 제조사도 컨택을 해서 물건을 사서 재놓고 판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 그렇게 되면은 MRO 회사가 아니고 그 종합 상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합 상사의 느낌으로, 뭐 대우 인터내셔널, 하나무역 이런 종합 상사 느낌으로 가면서 회사를 키워야 이게 MRO 뿐만이 아니라 원부자재의 그런 런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 이해되시죠?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그냥 국내 유통사예요. 국내 유통사기 때문에 원부자재는 종합 그 무역업체 종합 상사 느낌이 아니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상사가 아닌데 종합 상사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충분히 되죠. 이런 부분 면접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기 때문에, 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나, 공부를 참 열심히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얘들 왜 우리 약한 거를 팩트를 공격하냐 이러면서 막 자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RO 회사에 다니는 애들도 몰라요. 솔직히 실제로 몇 년 근무하면서 실제로 느껴봐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MRO 직원들은 그냥 국내 유통 품목을 소싱하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자기 회사가 그냥 성장이 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우리 회사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뭐 그 정도로 떠들어대는 거 말고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분명히 좋은 회사예요. 그 좋은 회사니까 저도 질문이 나오면은, 아,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다, 가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똑같은 유통업, 저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지만은 이 친구들의 약점을 저는 훤히 깨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질문은 이런다고, 오늘 아까 어제 이야기 댓글로 살짝 이야기해보니까 뭐 면접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는 거 보면, 일단 영상 보시고 모르는 거 좀 더 궁금한 거, 세부적인 거도 괜찮고 댓글 달아주면은 제가 이거는 그 답글로 달아드릴게요. 아마 뭐 잠깐 휴게실 가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 이상입니다.